제가 쓰는 게 이게 뭐냐면은 곰플레이인데 곰플레이도 VR 모드가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이제 360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 누르면은 동영상으로 전환해줘요. 이렇게. 지금 보다시피 카메라를 거꾸로 달아놔가지고 제가 전진을 하는데도 후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저거 프리미어에서 다 한 번에 붙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죠? 제가 아까 그 헬멧 있죠? 거기다 장착해가지고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다시피 이렇게 많이 흔들리죠. 스테블라이징 기능이 없어가지고 막 떨리면서 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헤드 마운트에도 이제 저기 그 짐벌이 달린 그런 떨림을 방지해주는 짐벌이 달린 것들이 있긴 한데 굉장히 고가여서 제가 그것까지는 수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떨리는 영상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내일 쓰게 된 이제 프리미어인데 여기 프리미어에 가보면 에디팅으로 가서 제가 이제 다운로드 받은 소스를 이렇게 열어볼게요.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이것이 필요 없고 요거 필요 없는 거 같고요. 또 필요 없을 것 같죠? 하나만 있는가? 이렇게 있고 됐어요. 여기 제가 이제 잘못 찍은 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 애들 이렇게 들여서 넣으면 이제 내가 이 영상을 쓰겠다라고 이제 라이브러리에 넣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스티칭이 잘 된 거고 안 된 거고 동그라미 원으로만 나오죠. 그리고 이게 이제 스티칭이 된 애는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프로 VR 플레이어라는 플러그인을 깔았는데 이제 고프로사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VR 플레이어예요. 이거를 설치를 하면 참 편한 게 뭐가 있냐면 이 화면은 VR이든 아니든 편집하는 화면이 될 거고 이거는 이제 실제 VR을 봤을 때 어떻게 보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렇게 보여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네, 보다시피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스티칭이 된 걸 올리면은 이렇게 고프로에서도 잘 보일 거예요. 이렇게. 잘 보이죠? 깔끔하게. 그렇죠? 그런데 이거 이제 그 스티칭이 안 된 애를 쓰면 이렇게 돼요. 찢어진 듯이. 검정 블랙홀로 나오죠. 이런 게 문제가 생기니까 꼭 스티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제 스티칭 안 한 거 치우고 보여드리면 플레이를 하면 자, 이게 이제 편집 화면이고 VR로 아까 봤던 화면을 쓸 때는 VR이라는 모드만 넣어주면 되고요. VR 이렇게 가서 보면 화면 하나로 쓰는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눌러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죠? 고프로 플러그를 못 부르는 게 메모리 문제인지 하드웨어 문제인지 상태가 안 좋긴 합니다. 지금. 내일 아침에는 이거 고쳐놓고 써야 될 것 같아요. 고프로가 안 되네요. 이게 이 상태로만 확인을 해볼까요? 그날이 아닌 모드에서 화면이 너무 작은데 플레이 하시면
이게 굉장히 많이 떨죠. 그죠? 여기 보다시피 두두두두두두 거리잖아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도 짐벌을 머리에다 달든지 아니면 이렇게 등으로 해가지고 스틱 봉을 굉장히 높게 한 짐벌을 걸어가지고 사용을 하면 돼요. 이렇게 보일 테고. 참. 그리고 저 다른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짐벌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자, 이 샷이 이제 지금 떨리는 샷이 잠깐 꺼볼게요. 보면 보다시피 고프로에서도 플레이하면 떨어요. 많이 떨죠. 그런데 이제 아유, 저를 버릇으로 닫았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 이제, 이거, 이제 짐벌을 썼을 경우에는, 이거 짐벌을 안 쓰는 거구나. 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짐벌을 쓴 거고요. 이 짐벌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높이가 높아야 돼요. 지금 카메라 높이에서 옆에서 보니까, 아까 그 사이드로 보이던 그 구조물 모터 있잖아요. 모터가 찍힌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를 이렇게 이제 정면으로 보면, 이제 스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제 사람의 느낌이 있지, 뭐, 다다다다다닥 떠는 느낌은 많이 없죠. 그죠? 이렇게. 짐벌을 쓰는 게 좋긴 하다. 근데 짐벌을 쓰면은 느껴지지 않나요?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죠? 그죠? 키가 한 2m는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짐벌을 쓰면 좋은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구조물을 좀 써주는 게 좋다. 스티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샷은, 이 샷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야, 로봇, 팔로우 기능이 있는 사람을 추적할 수 있는 트래킹 기능이 있는 애고요. 예를 들면, 창이 먼저 뒷방향으로 서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앞으로 돌리면, 재밌게도 이게 좀, 저연령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운드나 이런 것들도 게임처럼 들어있어서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알려줘요. 근데 찾다가 이거 이미지 인식으로 찾는 거다 보니까 찾다가 어느 순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너무 멀리 가면 이게 못 찾아가지고 지가 후퇴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추적하게 하려고 저는 찍게 하고 있고요. 이것도 짐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슈팅카에는 사실 짐벌이 달려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짐벌이 없어서 떨리는 느낌을 이제 계속 가져가긴 합니다. 그래서 삼성 소프트웨어 보면은 떨림 보정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얼마나 좋은 것까지는 확인 못 해봤어요. 소프트웨어 보정으로 하는 건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제가 계속 쫓아오죠. 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찍었어요.
그 하드코어 헬리 같은 경우는 입체 안경으로 해서 입체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서 보다시피 요거는 완전 뒤에까지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 화면만을 전개해서 보는 방식으로 만든 VR, 반쪽 VR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뒷면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 카메라 렌즈를 그 사람 거의 눈높이에 좀 비슷하게 약간 내려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고프로 같은 액션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보면서 액션을 할 때 얘는 이제 아이 컨택을 여기다 하겠죠. 그죠? 여기다 안 하고 여기다 해가지 이제 액션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것보다 더 나은 샷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다 1인칭이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두 대의 카메라만 앞에 달고 계속 쓰고 다녔던 거죠. 고프로를 썼군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이제 CG를 쓰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CG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도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액션 배우들이에요. 전부 다 스타트팬.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 릭을 짜가지고 이제 커스텀해서 이제 만든 샷인데요. 그 여러분 중에 이제 그 영상 애니메이션과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담당 교수님께 듣기로는 내가 이제 카툰 그린 거를 통해서 분야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과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좀 내일도 따라서 하겠지만, 우선 그 합성할 때 대부분 키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특수한 색상을 투명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크로마키라고 하는데, 이런 샷들입니다. 이런 샷. 제가 이제 요건 제가 촬영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입한 유료 사이트에서 이제 얻은 영상인데, 이 뒤에가 이제 그린 스튜디오, 뭐 대부분 그린이나 블루를 쓰는데, 이렇게 놓고 이제 프리미어나 이런 곳에서 키어로 딱딱 여기가 다 투명 처리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카툰으로 그린다, 혹은 3D를 할 줄 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특수한 색상을 저 뒤에다 놓고 하는 방법도 하나의 아니지만 하다 보면은 저게 이제 테두리가 파란색이 뜰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반투명이나 이런 거는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렇게 안 하고 카툰 그리거나 이럴 때는 보면 PNG라는 이미지로 하면은 PNG 자체가 뒤에가 이제 깨끗한 투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PNG로 그림을 그려서 주시면 돼요. 또는 아니면은 뭐 3D 렌더링을 한다고 할 때는 렌더링 할 때 PNG로 렌더링 하거나 아니면 타가로 렌더링 하면 저 뒤에가 투명한 걸로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이제 AVI로 돼 있는데 이거 하나의 파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PNG나 이런 거 할 때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샷, 뭐 001, 002, 003 해가지고 뭐 781까지 뭐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럼 숫자가 연달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진짜 문제네. 숫자가 연달아 돼 있다면, 그러니까 이름에 숫자가 이렇게 연달아 숫자로 연달이 들어온다면 얘가 이제 영상 처리가 돼요. 여기서 이제 시퀀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걔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는 그 그림을 저렇게 PNG 시퀀스로 해서 가져오면 돼요. 블루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리고 어떻게 쓰냐면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미지 한 장을 넣을게요. 아, 잘못했어요. 제가. 넣었는데. 컴퓨터가 깜빡깜빡이네. 자, 이렇게 이 샷을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던 뭐 합성할 게 있다면 여기다 이걸 넣어주면 돼요. 제가 이제 쓰고 싶은 거는 이 샷이었고, 이 샷을 이렇게 위에다가 얹혀놓으면 돼요. 이렇게 얹혀놓으면 이렇게 두 개의 샷이 겹쳐서 보일 테고, 보다시피 여기에 제가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프리미어 이제 기능 중에 이펙트 기능이 하나 있고요. 여기 키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키가 나. 칼라 키로 여기는 이제 VR용 뭐 이펙트를 할 필요는 없어요. VR용 이펙트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줄 때는 VR 이펙트를 해요. 전체 화면에 줘야 돼. 근데 국수적으로 조그맣게 있는 것에 뭔가를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이펙트를 써도 상관없어요. 키어를 주면 키를 이렇게 스포이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빵 뚫려요. 이제 이런 걸 크로마키 기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PNG를 주면은 이런 현상이 안 나지만 얘가 이제 그 크로마를 주면 이렇게 테두리가 보이죠? 테두리가 이렇게 특히 날려요. 특히 머리카락 이런 데가 제일 심하죠. 이런 거를 보고 대부분 이런 거 맞추거든요. 톨러런스 값이나 이런 거 약간 투명도 조절을 하고 엣지를 심을 좀 빼고 2픽셀 정도는 되면 돼요. 2픽셀 3, 4, 3, 3, 좀 세네요. 3 빼고 여기다가 이제 너무 계단 현상이 또렷하게 나타나니까 패더 값으로 한 2나 3을 주면 약간 뭉개져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어쨌건 간에 이미지가 약간 테두리가 이쁘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떨어져. 요 상태에서 이 객체를 네이버 컴퓨터 버텨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놓고 크기를 좀 작게 해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제가 이렇게 이 테이블 위에 서서 음악을 연주하는 조그만 소인처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플레이를 그냥 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그죠? 연주 잘하고 있죠. 그런데 얘를 제가 VR로 바꾼다면 이렇게 보면 플레이에서는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합성돼서 그럴듯하게 보이죠. VR로 할 때는 이렇게 잘린 뭐 허리까지 잘린 영상이나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그죠? 어차피 전신으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려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전신으로 나오는 게 합성하기 좋아요. 그리고 얘기했듯이 이렇게 여기 실제로 얘가 들어간 영상은 사실은 이제 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촬영할 때 1920, 1080 그냥 일반적인 HD 사이즈로 촬영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얘가 거의 이 밖에 있는 우리 VR은 대부분 8K가 좋은데 우리가 그 학생 차원에서는 8K 카메라를 쓸 수 없어서 4K 정도 카메라를 쓰고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이 뜰 거고요. 여기 프리미어 이제 저는 이제 만들던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 이제 뉴 프로젝트를 하면 됩니다. 뉴 프로젝트를 하시면 프로젝트 이름을 적으라고 하죠. 그럼 저는 이렇게 360 VR NLE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 곳이 이쪽에도 이렇게 저장이 된다네요. 그래서 저장을 이렇게 누르고 그럼 이제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돼요. 원래 이런 편집 툴 쓰거나 이럴 때는 모니터를 2개 정도 써야지 자유롭게 쓰는데 우선 하나의 모니터를 할 수밖에 없으니 우선 어떻게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프로 쪽 계속 해볼 때네요. 그래서 여기 뭐 모드가 여러 개 있는데 이 화면 창을 바꿔주는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레이아웃이. 단순한 편집하는 게 대부분 에디트고 그다음 뭐 효과나 이펙트 넣을 때는 이 이펙트란 창인데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게 창이 이제 너무 적고 그러니까는 레이아웃을 자기네 나름 효율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모아 놓은 거예요. 레이아웃을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에디트를 바꾸면 이렇게 나오죠. 요거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이제 쉬운 툴이에요. 여기가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이름 적어줬던 프로젝트 이름이 있죠. 360 VR NL이라고 있고 여기에다 영상 소스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였고 여기 안에 있었네요. 이렇게 있었고 4개의 클립을 이렇게 넣었고요. 프리뷰를 만드느라 잠깐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잘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이 없어. 됐다, 안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이 슬라이더는 이미지를 크게 보이게 할지 작게 보일지 리스트를 보게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어를 뉴 프로젝트를 실행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에디트 모드고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에디트 모드. 그러면은 저 영상 소스를 제가 편집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촬영한 그 영상에 대한 정보가 뜨는데 초당 24장의 그림으로 이루어진 영상들이네요. 고프로 VR이 최고 해상도에서는 24프레임으로 들어와요. 영화 영화가 뭐 대부분 24프레임 쓰니까 영화 쪽에 맞게끔 했다라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기능적으로 이 스펙을 많이 올릴 수가 없어서 아마 24프레임에 한정된 것 같고요. 요즘에는 60프레임, 뭐 120프레임까지 찍는 장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슬로우 모션이라 좀 느리게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초당 스피드가 뭐 1000대가 넘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찍는 거죠, 한 순간에. 여기까지 FTP 접속해서 다운로드 다 받으셨나요? 받고 있나요? 접속이 되는지 접속이 어려우신 분 있나요?
다 그렇네요. 이렇게 이제 영상이 들어오면 제가 이게 소스 창이고요. 이게 소스 창이고 이 창은 이제 편집된 결과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 창. 그래서 소스를 가져다가 여기 이제 이게 이제 트랙이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보면 여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영상 더블 클릭하면 저 소스 창에 뜰 거고요. 이런 식의 영상이고 이렇게 이런 영상 있죠. 자,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을 걷어내고 하도록 할게요. 이거 보시면 퍼포먼스가 좀 따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제 카페로 향하는 모습을 촬영한 거거든요. 마음에 들면 그냥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넣어도 돼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도 되고 편집 여기 잘라야 될 게 없다면 이렇게 직접 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넣고 그럼 여기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필요한 거 더블 클릭해 볼까요? 이 샷은 이제 카페에 앉아 있는 샷인데 손이 먼저 나오니까 그 영화도 보면 이렇게 셔터를 탁 치잖아요. 그죠? 슬레이트를 탁 치는데 그 부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가가지고 이 정도 속도 써야겠다 싶으면 여기다가 in을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크인이라고 되어 있죠. 단축키는 in, i를 누르고요. 이쪽 가서 자 여기로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찍었는데 여기를 in으로 할까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in으로 하고 제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손이 나오기 전 거를 아웃으로 잡을게요. 이렇게 in, out. 그래서 여기다가 in, 여기다가 out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 떨구면 되겠죠. 이렇게. 뒤에 트럭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보면 타고 가다가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제가 세 번째 샷은 이렇게 있고 쫓아오는 샷인데 제가 처음에 이게 잘 안 쫓아와서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가 인 여기 스티칭을 하면서 여기 가운데 영상 그 뒷영상을 반반 쓰다 보니까 제 뒷모습이 이렇게 반씩 이렇게 잘려 보이죠. 여기가 제가 뒤돌아서 가는 모습을 잡고 여기를 인 여기를 아웃으로 잡으면 되겠죠. 멈추기 전까지. 프리뷰가 잘 되는 건 이제 컴퓨터 퍼포먼스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여기를 아웃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이것도 인, 아웃 잡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떨구면 돼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올리고요. 여기에서 인과
마우스 이렇게 땅땅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트랙에다가 갖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뭐 대담이지만 이 고프 이 제가 쓴 게 기어 VR인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경계 이렇게 영상 두 개를 쪼개놨다는 거 보이는 게 여기 보면 이렇게 스티칭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죠. 여기 이제 경계 부분이 잘 안 돼요. 뭐 요즘 좋아진 소프트웨어들은 이 경계 부분 잘 처리를 하지만 뭐 한 3년 전 모델이니까 그다지 이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영상을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가서 여기 이렇게 인아웃을 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프리미어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NLE 프로그램들이라는데 넌 리니어 에디팅 프로그램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순서를 뭐 아무렇게나 막 순차적으로 안 넣어도 되는 이런 편집 툴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든 아마 이런 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스토리를 가졌냐면 자전거를 타고 가서 뭐 공원을 가로질러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신다라는 방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순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원을 아니 자전거를 타고 가서 공원을 가로지르려면 제가 요거를 요게 이제 프리뷰가 잘 안 되죠. 퍼포먼스로 이 공원을 가로질러 이제 걸어서 가는 게 맨 뒤에 있네요. 그래서 순서를 바꿀게요. 제가 이거 가운데 있는 클립을 들어서 뒤에다 붙이고 스냅핑이 돼 있어서 탁탁탁 자석처럼 붙을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렇게 당기고 얘도 이렇게 당길게요.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자전거를 타고 가서 공원을 가로질러서 제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신다. 뭐 샷이 되게 많은데 커피숍을 이렇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샷도 있고 실제로 큰 공원을 가로질러서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영상 소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세 개만으로 이제 좀 압축을 해서 할게요. 그냥 이렇게 드러내서 하면 되는데 순서를 맞춘 거예요, 제가. 그게 여기 이제 이 툴을 이용을 한 거고요.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셀렉션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단축키예요. 편집을 하다 보면 이거 아이콘 누르고 왔다 아이콘 누르고 왔다 갔다 하기 좀 귀찮으니까 대부분 이 그 편집하는 이 툴에는 이렇게 단축키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쓰다 보면 자동으로 인식하게 될 거예요. 이 툴은 뭐냐면 두 번째 툴은 이거 통째로 움직일 때 내 뒷부분을 잡고 내가 여기를 잡고 움직이면 저 뒷클립까지 덩어리로 잡혀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편해요. 만약에 여기 아까 이렇게 있었고 제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이거 하나 잡고 한 번 움직이고 이거 잡고 한 번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잡고 움직이면 이거 동시에 잡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그 잘린 영상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슬라이딩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계 부분에서 얘를 밀고 얘를 당기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시에 잡아서 할 수 있다. 얘는 이제 자르는 거. 영상을 잘라내는 거고 여기가 슬립 모드가 이것도 이제 슬라이딩으로 해가지고 영상 앞뒤를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경로 만들 때 쓰고, 그냥 이거는 이제 화면 이동할 때 쓰는 거고, 글자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편집해 놓고 보면 제가 이렇게 잡소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무의미한 이 주변 앰비언트 사운드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거 이제 제가 요거를 지우고 배경음악을 넣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가 이거 들어가 보면 여기는 비디오, 요거는 오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오디오를 잡고 제가 지우려고 해도 동시에 잡혀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동시에 지워지죠. 영상하고 링크되어 있어서 그래요. 요거를 영상하고 사운드를 링크를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오른 버튼 눌러서 보면 언링크라고 있고요. 언링크를 누르면 이제 따로 선택이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지우고 역시 이것도 언링크 이걸 지우고 이것도 언링크 해서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언링크라고 있어요. 누르면 누르면 사운드랑 영상을 분리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원하는 영상을 배치하고 사운드를 제거해 보세요. 슬라이더는 이제 영상이 굉장히 길어지면 줄였다 키웠다 하면 이제 전체 트랙을 보는 부분에 대한 슬라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슬라이더는 시간을 움직이는 슬라이더. 제거를 하시고 여기도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이걸 VR로 보고 싶다면 여기에 가서 원래는 여기 없었는데 여기에 가서 이거를 딱 키면 되려나? 그러니까 줌을 줌 영상 녹화인가요? 화면 공유를 하면은 저렇게 뜨고 가더라고요. 이걸 눌러서 이걸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 약간 파노라마 이미지를 늘린 것처럼 보이죠? 저 이미지를 딱 누르면 이렇게 360 이미지로 고프로 VR 플레이어를 설치하면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까 에러를 뜨면서 안 나오고 있어요. 껐다 킬 수도 없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VR의 상호 다 보이죠? 첫 번째 해줘야 되는 건 영상을 배치를 하고 사운드를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건 마스킹으로 저희가 찍힌 부분을 지우는 거예요. 자, 이 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왔다 갔다 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해서 제가 청테이프까지 발랐었는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여기 이제 헬멧이 보이죠? 이 헬멧이 없어야 돼. 그래서 이거 다시 VR 모드를 끄고 보면 파노라마 이미지상에서 이게 헬멧인 거겠죠. 이렇게 헬멧이 이렇게 찍혔어요. 그럼 제가 마스크를 여기 지우면 되겠죠. 마스크를 지워도 되고 회사 로고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검정색 이미지를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찍혔잖아요. 이거 이제 가리면 돼요. 여기 이제 불필요하게 보이는데 이거를 어떻게 가릴 거냐면 저는 그냥 뭐 색상을 검정색으로 여기 막아버릴게요. 검정색으로 이렇게 막아버릴게요. 포토샵을 쓸 줄 알거나 이런 뭐 로고 만들어서 넣어도 되지만 저는 이제 포토샵을 모른다는 전제하에 하면은 여기 상단에 보면 뭐가 있냐면 크리에이트에 뉴에 보면 칼라 매트라고 있어요. 칼라로 색을 이제 채워주는 게 있는데 칼라 매트를 딱 띄우면 어떤 색을 쓸지 이제 뭐 해상도네요. 이게 기본 해상도가 지금 4K로 나와 있으니까는 가로는 4K 그리고 높이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있는데 높이는 뭐 1024로 좀 절반으로 줄여놓고 볼까요? 이렇게 스케일 픽셀로 했고 여기 보면 어떤 색깔을 쓸 거냐 그럼 뭐 이제 이 칼라 스포이드로 여기에 쓰인 색깔을 쓰면 되겠죠. 대부분 이제 검정일 거예요. 요 색상을 쓰겠다고
컬러 스포이드로 내가 쓴 헬멧 색깔로 맞춘 거예요. 이렇게. 그냥 검정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제가 이제 블랙 마스크라고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은 덮어 쓰는 거예요. 덮어. 그러니까는 이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위에다 덮어 놓으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가리면 되겠죠. 다 가려도 되고 이게 너무 많이 찍혀서 좀 그렇긴 한데 이 정도만 가려도 될 것 같아요. 저 초록색이 안 보여도 되고 다 가리면 좋겠지만 이렇게 이동을 하면 돼요. 이 툴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보면 다시피 그냥 검정으로 이렇게 계속 보이죠. 헬멧만 짝끼리가 좀 보이고 어차피 그 우리가 긴 사각 박스로 하더라도 이게 VR 같은 스피어로 말리니까 뭐든지 원형으로 표현이 돼요. 더 가려야겠다. 그러면 다시 이거 풀고 가서 이거를 약간 더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영상에 뭐 한 5분의 1은 가린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VR 영상들 유튜브 가서 보면 저 밑바닥에 회사 로고가 있거나 이게 블랙으로 보이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뭐였죠? 어저께 보여줬던 인비저블 셀피 스틱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의 노하우 기술을 이용해서 그 셀피 스틱이 안 찍히게끔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못된 자 이렇게 마스크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뭐 풀고 봤을 때 여기에 가서 뷰에 이렇게 해서 칼라 매트로 만든 걸 블랙 칼라 매트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칼라 매트로 가서 블랙으로 만들어서 두 번째 트랙, 위에 트랙이에요. 영상 위에다 놔야지 영상 위에 덮어서 보이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그린으로 가서 이렇게 살짝 내려주면 돼요. 좀 가려지겠죠. 자, 이렇게 마스킹 해가지고 이렇게 가렸고요. 여기 근데 이제 처음에만 이렇게 가려지지 뒷부분은 안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끝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그 아이콘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쫙 늘려서 이렇게 뒷단까지 딱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는 저 드론을 가려야겠죠. 이것도 역시 제가 한 요즘 요걸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라든지 해도 상관은 없고요. 자, 붙여넣기 할 때 카피, 컨트롤 C, 컨트롤 이쪽에다 두고 V를 누르는 순간 이 밑에 클립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 이제 요 클립을 요 위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뒷배경으로 붙일 수가 있죠. 이제 어떤 클립에다가 편집을 하는지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얘는 이거를 좀 조정을 해서 이 정도까지는 다 가릴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 살짝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뭐 거의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뒷부분은 마스크가 필요 없죠. 그죠? 여기 보면 여기 약간 검정색의 실루엣이 보이는 거는 저 그 VR 카메라의 그림자일 거예요. 보면 이렇게 해서 그죠? 그림자만 살짝 있는데 좀 뭐 가리고 싶은 사람은 가려도 되고 좀 지저분하면 가려도 되겠죠. 여기다 넣고 다시 이거를 카피 그리고 이게 여기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서 마스크를 역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에 풀어서 보면 이제 그 VR을 풀었다 켰다 해야겠죠. 이 정도는 가려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림자가 보기 싫어서 이렇게 가렸고 이렇게 가서 보면 얘가 이렇게
홀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스크 처리하는 게 1번입니다. 저장을 한번 해놓을게요. 또 무슨 일이 나서 다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자, 근데 이거 0도에서 볼게요. 0도. 그리고 얘도 0도를 보면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플레이 보면 0도에서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딱 자전거가 저 앞으로 가는 것 같지 않고 후진하고 있는 것 같죠. 왜냐면 제가 카메라를 거꾸로 해서 찍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제 카메라를 이렇게 180도 돌려놓고 보면 그럴듯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거대한 굴을 회전시켜서 반대로 돌려놓을게요. 그래서 돌려놓는 방법은 제가 0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휘어져 보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펙트를 써야 됩니다. 여기 이제 VR 여러 가지 이펙트가 있는데 여러분 고프로 VR을 깔았으면 어저께 보듯이 이렇게 창이 하나 따로 뜰 거예요. 그래서 걔를 보고 하는 게 훨씬 좋아요. 훨씬 더 빠르고 더 잘 보여요. 크게. 그러면서 여기는 사실 이렇게 풀어놓고 보고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고프로 VR을 여기다 놓고 근데 문제는 얘가 지금 줌이랑 충돌을 하면서 문제 있어요. 이렇게 보면 0도에서 보면 이런데 이렇게 요 기준으로 볼까 이렇게 해서 얘가 출발할 때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요걸 기준으로 볼게요. 이걸 기준으로 보면 여기도 이펙트 중에 VR이나 혹은 이머시브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두 개의 이펙트 카테고리가 있어요. 하나는 이머시브 비디오고 하나는 트랜지션이에요. 하나는 비디오 이펙트, 하나는 트랜지션. 이게 두 가지의 이펙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진짜 순수하게 이펙트를 주는 애고 여기 밑에 있는 트랜지션이라는 거는 지금 영상 클립이 하나, 두 개, 세 개잖아요. 이게 탁탁 끊기듯이 잘려지듯이 영상이 연결이 되는데 이 중간 부분을 어떻게 좀 이쁘게 변환해서 주는 것들을 트랜지션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쓰는 것은 제가 요거 쓸 겁니다. 여기 보면 VR 로테이트 스피어라는 게 있죠. 이걸 어디다 준다? 이거 위에 있는 거는 다 마스크고 영상이 잘못 촬영된 요 밑에다 주면 되겠죠. 이렇게. 제가 이거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두면 이렇게 되고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잠깐 또 열어뒀습니다. 여기에 요 이펙트를 주고 나면 요 이펙트에 뭐가 있냐면은 회전이 있어요. 틸트 펜 롤이라고 있는데 틸트는 카메라가 머리를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고 펜은 좌우로 이렇게 돌려서 보는 걸 펜, 롤은 이렇게 비행기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듯이 나오는 거를 이제 틸트라고 그래요. 맞아, 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제가 요렇게 회전하는 게 롤이고 그리고 자, 요렇게 회전하는 거 좌우로 회전하는 거를 이제 펜이라고 그래요. 펜. 그리고 핑크. 자, 요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틸트라고 그래요. 틸트. 그래서 움직여 보면 알아요. 에러가 뜨고 있습니다. 이제 스피어 9를 이렇게 180도 회전시켜 가지고 전진 방향을 맞추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촬영하다 보면 수평이 안 맞아요. 이렇게 수평이 안 맞고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롤 값을 이렇게 수평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있네요. 이거는 어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면 전환 효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이게 너무 영상이 너무 뭘까 총 길이가 한
2분 20초 정도 되네요. 이거 이제 영상 전환 효과를 좀 잘라서 없애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잘라서 없애볼게요. 여기 보면 없애는 방법은 여기 보면 레이저 툴로 여기 클릭하고 클릭해서 지워도 돼요. 이렇게 선택 지우기 선택 지우기. 그래서 출발하나요? 하나 여기서부터 플레이하면 가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요게 앞에 공간이 비면은 처음부터 블랙부터 나오니까 전체를 옮기고 싶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요 툴을 이용을 하면 돼요. 요 단축키는 A일 거예요. 눌러서 움직이면 전체를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죠. 이렇게.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칼로 잘라서 선택해서 없애고 나서 트랙을 다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연결을 해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맞췄고 여기 보면 이 영상에서 이 영상 지나갈 때 보면 그냥 탁 하고 끊겨요. 그죠? 이 뒷부분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네요. 가다가 멈췄어. 가다가 이 GPU가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쓸까요? 이게 멈추기 전까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쓸게요. 이것도 역시 컷으로 뒷부분 멈추기 전까지 계속 달리고 있는 모습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지우고 이 올 키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하면 전부 다 클립을 당겨요. 그래서 달리다가 탁 끊겨서 이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래도 사람을 찾는 부분까지 가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네요. 그죠? 여기도 역시 클립으로 자르고 여기 지우고 아이고 저 뒤에까지 잘못 잡히죠. 저 신경 써야 돼요. 이렇게 해서 또 올키로 옮기고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드론샷으로 바뀌잖아요. 어색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잠깐 뒤돌아서 가는 부분이 여기가 아니었구나.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자르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이제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 헤더 부분, 머리 부분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앞부분만 이렇게 당겨서 앞부분을 이렇게 자르는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를 잡고 이동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거 이 뭐 편집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탕 치고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보다 여기에다가 어떤 효과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VR 트랜지션에 가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이펙 트랜지션 이렇게 중간에다가 클립과 클립 사이 여기 중간에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잠깐 확대해서 보면 슬라이더를 좀 줄여서 확대해서 보면 여기 드래그해서 여기다 가운데다 넣으면 앞 트랙과 뒷 트랙을 이렇게 조금씩 가져와서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얘가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VR 이펙트가 필요 없는 애를 한번 넣어볼게요. 어떤 거냐면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싶냐면 여기에 이제 그 캐릭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 영상 위에 마스크가 있고 마스크 위에 그 여자 캐릭터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눈을 여기에 보면 왼편에 눈이 달려 있는데 눈을 껐다 켰다 하면 이렇게 마스크를 껐다 켰다 해주죠. 그래서 여기 오른편에 보면 이 이름만으로 찾기 어렵다면 이 이미지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미지로도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창이 꽤 커야겠죠. 이런 창인데 제가 이 바이올리스트를 제가 드래그해서 어디다 놓는다?
세 번째 트랙에다 놔야 됩니다. 세 번째 트랙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보다시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이 영상하고 좀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이 밑에 있는 애는 길게 이렇게 뒷부분이 잘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뒷부분이 잘리면 이렇게 당겨서 맞추도록 할게요. 아, 이거는 마스크죠. 얘 뒤에 이 영상 눈을 끌게요. 눈을 꺼서 보면 얘인데 이 영상을 뒤로 당기려고 해도 이만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손을 갖다 대서 끌려고 하는 샷이기 때문에, 그죠? 이거보단 제가 이렇게 뒤로 빼서 이렇게 앞에 부분을 좀 맞춰줄게.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해주면 앞에 부분 영상을 잘린 부분을 좀 보곤 하겠죠? 거의 여기 손이 나오는 부분이네요. 자, 여기서부터 할게요. 여기도 이제 잘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영상 클립도 이 여자 캐릭터도 뒷부분에 이렇게 맞춰줄까요? 영상을 배치랑 눈을 켜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기에다가 키어로 빼주는 게 좋아요. 이게 그린 스크린으로 촬영된 건데, 그린 스크린 촬영한 거를 키어로 키잉이라고 있고요. 여기 워낙 이펙트가 많으니까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그 검색어로 찾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칼라키라고 그래요. 뭐 빨강, 파랑, 초록 이런 거 뺄 때는 칼라키로 드래그해서 여기에다가 저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 세 번째 트랙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지만 여기 이제 왼편에 보면 스포이드 툴이 등장을 하고요. 여기 제가 좀 이펙트가 FX라고 해서 칼라키라고 들어가 있네요. 여기다가 스포이드로 저 녹색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빵 하고 빼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이펙트로 칼라키라는 이펙트를 넣으면 돼요. 칼라키 이펙트를 넣으면 여기 이렇게 가서 그리고 색깔을 탕 찍어주면 돼요. 스포이드로. 그러면은 저렇게 투명 처리가 됩니다. 어저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린 매트 이런 이제 크로마키 촬영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크로마키로 촬영한 것들은 어쨌든 간에 영상 테두리에 그 찌꺼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찌꺼기를 얼마나 잘 빼주느냐에 따라서 저 키어가 얼마나 좋은 키어냐라고도 얘기를 하고, 저 누크나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저 키어가 꽤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깨끗하게 뺄 수 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프리미어는 그 누크나 이런 것보다 그렇게 잘 빠지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뭐 그 가장 기본적인 키어이기 때문에 쉽게 뺄 수 있고, 뭐 수치도 한 두세 개밖에 없어서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봤고요. 여기다 제가 이거 좀 확대해서 보면 확대를 하려면 여기 이제 줌 화면이 핏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줄일게요. 이렇게 키울게요. 여기 좀 100으로 75까지 당겨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초록 테두리가 생기죠. 초록색을 빼다 보면 얘는 완전한 초록이 아니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여기 엣지씬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이게 더 먹히는 거야. 더 얼마나 더 안쪽으로 들어갈지. 그래서 한 뭐 5픽셀 줘볼까? 5픽셀 주면 지금 그래픽 카드를 못 쓰니까 컴퓨터가 힘들어하네요. 4픽셀 줬더니 이게 쑥 들어갔네요.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뭐 아직 녹색이 약간 남아있고 계단 현상이 좀 보이죠.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패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엣지씬으로 이제 집어넣은 끝에 테두리를 얼마나 부드럽게 뭉개주느냐 이건데, 제가 이거는 한 2픽셀 정도 줘볼까요? 2픽셀
수가 없네요. 자, 5픽셀 많이 줘볼까? 아, 테두리가 살짝 보이죠? 이것처럼 한 3픽셀, 2픽셀, 2픽셀 정도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약간 살짝 더 들어가 주는 거 좋겠죠? 이렇게 하면 그럴듯하게 뭉개서 보여요. 그래서 패드 값을 좀 줘야지 이미지가 칼날처럼 안 보여요. 그래서 약간 어색함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저 패드 값으로 좀 줄이면 되고요. 톨러런스 값은 저 영역 범위를 좀 넓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것도 한 좀 조금 주면 돼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키어를 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이거 이제 VR로 말아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굉장히 크게 보이죠.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이상하게 보이죠. 굉장히 큰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여기 이제 마스크를 쓰라는 이 안내 문구에다가 세워볼게요. 세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동을 시켜야겠죠. VR에서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VR은 이제 입체로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피어처럼. 그래서 여기 VR 모드를 끄고 여기에 보면 모션이라는 탭이 있고요. 모션에 보면 여기 이게 XY 포지션 값이 이렇게 이동해서 움직일 수 있죠. 지금 GPU를 못 써가지고 느려지는데 이거 직접 요 키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해도 됩니다. 이동을 하고 크기는 여기 보면 스케일이라고 있죠. 이거 크기를 조금 줄여줄까 50 여기 이렇게 그리고 세워놓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면 그냥 그 원 이미지는 이렇게 보이겠지만 지금 이제 컴퓨터가 GPU를 못 써가지고 이상하네요. 제가 점심시간 이후에 GPU 켜놓고 하면은 잘 볼 거예요. 여러 소프트웨어 쓰니까 충돌이 심하게 일어나는데 얘로 뜨는구나. VR로 말아서 보면 여기 이렇게 딱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도 너무 커 보인다. 그럼 얘를 조금 더 줄이면 되겠죠. 여기 세 번째 트랙이고 얘를 한 30%까지 더 줄일까요? 좀 작게 보이게 하려고. 자, 여기 위치를 맞출 때는 여기보다 여기 이제 2차원 화면에서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맞춰주는 게 좋고요. VR로 선택. 그렇죠. 여기 이제 바이오리스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스크도 이렇게까지 밑에 밀어주고 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값으로 가서 요 값으로 모션 탭으로 가셔서 요 크기를 여기다 이렇게 맞춰보세요. 이거 뭐 사이즈가 이 정도 돼요. 가장 그 특효과의 기본이 되는 합성, 크로마키 합성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바이올리스트 넣었더니 역시 사운드 트랙이 들어와있죠? 사운드도 지울게요. 오른 버튼에 언링크해서 이 사운드도 없애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음악을 하나 넣을게요. 음악은 제가 얘기를 했듯이 뭐 저작권에 안 걸리는 건 저작권이 없는 프리뮤직을 쓰는 게 좋고요. 그런 데서 뭐 해주면 되겠죠. 다운받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을게요. 넣어서 들어갔고요. 사운드가 뭐 인아웃 잡을 필요는 있을까? 없겠죠. 그냥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오디오 1번 트랙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인아웃점을 좀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플레이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타이틀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 타이틀을 넣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타이틀은 화면에 이렇게 픽스돼서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360도 계속 돌아 보이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뭐 타이틀을 넣거나 이럴 때는 앞방향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전진하는 방향. 그래서 이거 사실은 그 좀 이따가 점심시간 이후에 보여주겠지만 타이틀이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인지 뒤인지 잘 판단을 해서 넣어야 되니까 뭐 텍스트는 요거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 넣을까요? 간단하게 이쁘게 뭐 만들 수도 있지만 아주 이렇게 자 이거 요거 파노라마 이미지로 펼쳐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써야겠죠. 이따가 뭐 카페 가는 길이었을까요? 카페 그래서 텍스트를 넣고 여기 이제 그래프로 가보면 이 텍스트에 대한 것들을 이제 뭐 이펙트를 넣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것들 다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그래픽스에 가보면 이거 굴림체로 돼 있고 글자가 흰색이네요. 저는 뭐 잘 보이게끔 우선은 검정색으로 할게요. 뭐 이렇게 스트립도 좀 주고 완성 픽처 주면 스트립 잘 들어갔나? 그죠? 약간 저런 식으로 좀 줬어요. 그래서 텍스트로 넣었습니다. 텍스트는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이거 보면 말아서 봐야 돼요. 이거 지금 상태는 오른쪽에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런 것들 색깔 같은 거 정리를 좀 해줘야 되고요. 폰트체 그리고 글자 크기, 뭐 두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창을 다시 VR로 가서 보면 여기 보면 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괜찮아 어딨나 살펴보니까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고프로 저 그 아까 프리뷰가 좀 중요한 게 저거를 보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서 할 수 없죠. 이게 세 번째 트랙에 가 있고요. 빨리 껐다켜야지. 자 이렇게 논다고 그래서 가운데 있을까? 지금 제가 뒤로 후진하는 방향이라서 가운데 놓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근데 플레이하면 이렇게 갈 거예요. 사실은 제가 좀 이따가 이렇게 할 거거든요. 글자도 한번 넣어봤고요. 이렇게 뭐 하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찌그러져 보여요. 정면에서 보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정면으로 대부분 응시하게끔 해주면 되겠죠. 어차피 잠깐 나오고 들어갈 거니까.
저 글자가 지금은 되게 작게 보이지만 VR 안경 키면 엄청 커 보여요. 그걸 좀 고민을 해야 돼요. VR로 보면 엄청 클 거다. 이렇게 그럼 글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시작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써주면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올려서 보면 여기가 있고요. 여기를 들어가서 보면 이펙트 컨트롤에 가서 보면 더블 클릭해서 여기 이펙트 컨트롤 가보면 여기 보면 이제 오페서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오페서티라는 애가 투명도를 조절하는 애인데, 여기 보면 투명도 조절은 보다시피 0일 때는 다 보이고, 아니 100일 때는 다 보이고 0일 때는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시작할 때 이 정도까지는 여기까지 100으로 찍고 처음에는 0으로 두면, 자, 이게 시계 모양 보이죠? 초시계 모양을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수치를 조절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키가 찍혀요. 그래서 처음에는 검정색이었다가 이게 밝아지죠. 그죠? 역시 이 마스크도 그렇게 해줘도 될 것 같고요. 마스크도 여기에서는 100이고 처음 시작할 땐 0이어라 이렇게 해주면은, 마스크도 약간 색깔이 있어서, 그죠? 여기 보면 그 가운데 뭐 이렇게 바가 생기는 거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 지금 저기 이 그래픽 카드가 망가져서 그런 것 같아요. 파노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인아웃을 잡아서 할 수도 있다. 여기 보면 뭐예요? 그래서 블랙과 화이트를 적절히 섞어서 써주면 처음에 블랙 화면에서 영상이 이렇게 들어오는 듯한 뒤집기 효과를 좀 얻을 수 있겠죠. 그럼 끝날 때는 거꾸로 영상이 보였다가 저 오페서티를 0으로 끝내면서 영상이 어두워지면서 끝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와서 했을 때 롤딩이 엄청 걸리네요. 이 정도에서는 제가 요 영상에서 클릭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100%였다가 이거 좌우로 움직이면 이렇게, 그리고 끝으로 가서는 0%였다가 이렇게 해주면 얘가 보다시피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끝나있죠. 저 당연히 저 뒤에 있는 배우가 바이올리니스트도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위에 세 번째 트랙이 있을 거고요. 있고요. 참 진짜 굉장히 안 도와주네요. 얘를 이렇게 역시 오페서티를 100으로 뒀다가 끝에 가서는 사라져야 되니까 역시 0으로 주면 되겠죠. 이렇게 컴퓨터가 거의 이제 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플레이해보면
같이 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편집을 보여드린 겁니다. 프리뷰는 거의 불가능하네요. 음악도 서서히 페이드 아웃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블랙 오페서트링이라서 페이드 인, 이제 페이드 아웃 영상이 들어왔다가 영상이 나가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했어요.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오페서트라는 거를 이용을 하는 거니까요.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